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목관에서 장원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자, 우선 장원고 1 중간고사 분석에 앞서 중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첫 시험, 첫 국어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첫 시험을 친 건 친 거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건 제대로 준비를 했었고 그런 것들 좀 알아봐야 다가오는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까지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험은 끝났기에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건 등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급은 우리가 시험지를 낸 그 다음부터는 저희 손을 떠난 것이고요. 그럼 우리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정확한 분석, 즉 제대로 된 출발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우선 목차로는 장원고 국어의 출제 경향, 그 다음으로 중간시험 분석, 기말고사 대비 방향, 그리고 기말 대비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흐릿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요, 장원고의 경우 1단원, 2단원 전부 들어갔고 핵심 단원은 허생전과 그 다음 3-1의 음운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상하는데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3-2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학생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몇 년간 뇌피셜로 흔히 말해서 즉 자기가 편한 대로 발음하고 맞춤법 기호를 쓰다 보니 즉 그러한 방식으로만 설명하다가 맞춤법, 문법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런 문법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사이 어떤 간극, 괴리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맞춤법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단원 향수 종탑 아래에서 현대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수호 제기 수필까지 즉 문학의 전체 갈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 서사, 극갈래 그리고 교술갈래가 들어가 있죠. 아마 요 4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 기말고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향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지용 또는 다른 유사한 주제와 엮을 수 있는 외부 작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출과 빈출 작품들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간단하게 기말고사 범위 예상을 해봤고요. 자, 지금 출제 경향을 보시면 첫째로는 수능형 국어 개념 선택지입니다. 당연히 중학교처럼 A를 말하면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이 A를 말한다면 A를 풀어서 말하거나 어떤 다른 문학 개념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개념을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주어진 지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에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원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30점 정도의 배점이었는데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35점 정도로 그만큼 서답형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6문제인데요. 어절이나 음절, 제가 직전 수업 때까지도 강조했었는데 어절과 음절 제발 좀 구분 잘해라. 보통은 4어절 또는 4음절 또는 2, 3 요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 이상 길어지진 않고요. 글자 수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은 이해한다면 이해하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넘어가면 강점 요인이다. 문장의 완성도 완결된 명사가 아니라 소수령으로 끝내라. 문장 구조라든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어휘 또는 이번 시험에서는 논리적인 인과성까지도 점수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교과서 본문이라든가 학습활동 지문까지도 1, 2단원에서 활용하여 문제가 지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포함한 특히 소설 같은 게 들어가면 고전소설 또는 다른
이제 아까 보셨던 사단어에서 극 같은 작품에서 어떤 시나리오 용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휘로 출제가 되기에 물론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어휘나 사자성어 문제를 틀린다면 고득점 높은 등급을 받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뭐 다지선다 선택지까지 하여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건 서답형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죠 벌써부터. 일단 학생들이 가장 큰 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모르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사실 외부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다만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시험지를 딱 받고 시험지가 모의고사처럼 크진 않거든요. 시험지를 딱 받고 그 안에 글이 너무 빽빽하게 있다 보니 특히 서답형에서도 조건을 굉장히 풀어서 글로 써놨죠. 아마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거에서 1차적으로 내가 압박감을 지어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극복하고 기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의도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면 논리적 연결성, 문장으로 꼭 드러날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옆에 보시면 쭉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전부 다 지문에 저희가 배운 내용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뭐 각 1점으로 기억해서 디귿만 표시해라 또는 어떤 표현 관계를 서술해라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시면 경음화에 대한 탐구해가지고 이 두 문제 정도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다만 작년 장운고 음운변동 문제의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었는데 이번 음운변동 문제에서는 그래도 다소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라면 크게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능형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약적인 제시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압축적 제시 또는 다양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 뭐뭐를 통해라는 인과를 물어보는 어떤 선택지 구성 같은 것들 또는 역사적 사례가 나와 있느냐는 것들까지도 선택지를 전부 다 끝까지 하나하나 읽어봤어야 합니다. 뒤쪽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휘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내신 대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빈칸 테스트를 진행해 왔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배점이 높은 것들도 중간중간 있지만 땡큐하고 먹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주 확인 테스트 통과 못하면 재시험 또는 그 이외의 기출 문제에서도 서답형 문제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재시험도 서답형 또 그 다음에 매주 확인 테스트도 서답형이죠. 즉 서답형 문제를 계속 대비하다 보면 이렇게 유사한 유형으로 또는 조건까지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물론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무수히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요런 유형 내가 봤었어 라고 요런 감정을 느낀다면 시험장에서 알아먹을 수가 있다면 성공적인 서답형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객관식까지도 허생전, 결말 묻는 문제 또는 인물의 특성 묻는 문제 같은 것들 기출문제 충분히 학생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훈이 역사 누리반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음운변동 문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적중 문제로 사실 문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말고사 때 배우게 될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알고만 있다면 제대로 암기하고 이해하며 그 다음 기출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풀어낸다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기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과정만 따라와줬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실수만 없었다면요. 총평하자면 서답형이 관건일 것이다. 90 초반 정도로 1등급이 구성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 지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문의 길이, 본문 자체 또는 선택지 길이 또는 보기 박스 서답형 조건들, 그런 길이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컨트롤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 객관식 및 서답형 시간 배분 연습까지 반드시 또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대비 방향입니다. 사실 중간고사 대비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라면 조금 더 마인드셋을 확실하게 다잡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4단원이 기말고사 예상 범위 4단원이 문학작품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의 원리에 따른 일관된 분석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장문고를 포함한 동일한 교과서 다른 기출, 여기서의 기출 문제는 객관식과 서답형이 적절하게 동일한 비율로 일정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편에서 자, 본문과 학습활동 지문, 즉 제가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 필기를 쫙 걷어가지고 마지막에 직전 수업 때 학교 수업 필기와 제 수업 필기 되어 있는 것들을 뿌리기도 합니다. 즉 그만큼 학교 수업 필기가 일단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 확인 테스트 제시험은 서답형으로 될 때까지 제시험이 제시험까지 최대한 그래도 장문고 유형의 서답형과 유사하게 제작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 나갈 것이고요. 마지막 5번이 모의 중간고사인데 앞에서 말했던 객관식 서답형 시간 배분 연습이 바로 5번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지금 중간고사 때는 최대 3회까지 했습니다.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각 회차마다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1차 때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다면 2, 3차 때는 이렇게 전략을 바꿔봐야겠다. 점점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나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암기하고 기출문제만 풀고 오답만 했다면 딱 시험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제 손필기 자료를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뿌린다거나 또는 이런 게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서답형으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2회차 문제 구성이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데 편집해가지고 철저하게 장문고 문제수, 객관식 몇 문제, 서답형 몇 문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장문고 유형에 유사하게 2차 그리고 3회차까지도 기출문제 풀이까지도 한번 진행을 하면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6주차부터 8주차 정도까지요. 자, 보시면 수업 구성으로는 1에서 5주 정도까지는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겠지만 개념 분석 또는 개념 암기 위주로 진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중간중간 들어가는 외부 작품들 학교 진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개별 문제, 기출 문제 오답하고 모의 중간고사를 쭉 실행하며 마지막 수업 때는 제 필기와 학교 선생님 필기본으로 같이 한번 총복습,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 풀이, 직전 연도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것들도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학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라든가 과제 수행 같은 것들은 매주 피드백이 문자가 진행이 되고요. 전달이 되며, 자, 그 다음 혹시나 빠졌다거나 내가 좀 더 수업을 듣고 싶다는 게 있다면 복습 영상 같은 것들도 제공됩니다. 자, 강좌는 일단 다음 주 11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가 정규 수업이고요. 그 이후에 반드시 클리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화목금 중에서 강사와 개별적으로 클리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반드시 한 3, 4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 필요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장문고 내용편 개념 교재와
기출 즉 객관식 서답형 구성되어 있는 문제편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간지도 배포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저랑 같이 한번 나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리를 습관을 자신의 실력을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결과로 풀어낼 수 있게끔 학생들 옆에서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목관에서 장원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자, 우선 장원고 1 중간고사 분석에 앞서 중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첫 국어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첫 시험을 친 건 친 거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건 제대로 준비를 했었고 그런 것들 좀 알아봐야 다가오는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까지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험은 끝났기에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건 등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급은 우리가 시험지를 낸 그 다음부터는 저희 손을 떠난 것이고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정확한 분석, 즉 제대로 된 출발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우선 목차원은 장원고 국어의 출제 경향, 그 다음으로 중간시험 분석, 기말고사 대비 방향, 그리고 기말 대비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흐릿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요, 장원고의 경우 1단원, 2단원 전부 들어갔고 핵심 단원은 허생전과 그 다음 3-1의 음운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상하는데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3-2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학생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몇 년간 뇌피셜로 흔히 말해서 즉 자기가 편한 대로 발음하고 맞춤법 기호를 쓰다 보니 즉 그러한 방식으로만 설명하다가 맞춤법, 문법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런 문법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사이 어떤 간극, 괴리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맞춤법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단원 향수 종탑 아래에서 현대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수호 제기 수필까지 즉 문학의 전체 갈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 서사, 극갈래 그리고 교술갈래가 들어가 있죠. 아마 요 4단원 전체가 시험범위 기말고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향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지용 또는 다른 유사한 주제와 엮을 수 있는 외부 작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출과 빈출 작품들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간단하게 기말고사 범위 예상을 해봤고요. 자, 지금 출제 경향을 보시면 첫째로는 수능형 국어 개념 선택지입니다. 당연히 중학교처럼 A를 말하면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이 A를 말한다면 A를 풀어서 말하거나 어떤 다른 문학 개념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개념을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주어진 지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에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원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30점 정도의 배점이었는데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35점 정도로 그만큼 서답형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6문제인데요. 어절이나 음절, 제가 직전 수업 때까지도 강조했었는데 어절과 음절 제발 좀 구분 잘해라. 보통은 4어절 또는 4음절 또는
2, 3 요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 이상 길어지진 않고요. 글자 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은 이해한다면 이해하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넘어가면 강점 요인이다. 문장의 완성도 완결된 명사가 아니라 소수령으로 끝내라. 문장 구조라든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어휘 또는 이번 시험에서는 논리적인 인과성까지도 점수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교과서 본문이라든가 학습활동 지문까지도 1, 2단원에서 활용하여 문제가 지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포함한 특히 소설 같은 게 들어가면 고전소설 또는 다른 이제 아까 보셨던 4단원에서 극 같은 작품에서 어떤 시나리오 용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휘로 출제가 되기에 물론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어휘나 사자성어 문제를 틀린다면 고득점 높은 등급을 받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뭐 다지선다 선택지까지 하여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건 서답형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죠, 벌써부터. 일단 학생들이 가장 큰 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모르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사실 외부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다만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시험지를 딱 받고 시험지가 모의고사처럼 크진 않거든요. 시험지를 딱 받고 그 안에 글이 너무 빽빽하게 있다 보니 특히 서답형에서도 조건을 굉장히 풀어서 글로 써놨죠. 아마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거에서 1차적으로 내가 압박감을 지어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극복하고 기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의도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면 논리적 연결성, 문장으로 꼭 드러날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옆에 보시면 쭉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전부 다 지문에 저희가 배운 내용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뭐 각 1점으로 기억해서 디귿만 표시해라 또는 어떤 표현 관계를 서술해라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시면 경음화에 대한 탐구해가지고 이 두 문제 정도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다만 작년 장운고 음운변동 문제의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었는데 이번 음운변동 문제에서는 그래도 다소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라면 크게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능형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약적인 제시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압축적 제시 또는 다양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 뭐뭐를 통해라는 인과를 물어보는 어떤 선택지 구성 같은 것들 또는 역사적 사례가 나와 있느냐는 것들까지도 선택지를 전부 다 끝까지 하나하나 읽어봤어야 합니다. 뒤쪽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휘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내신 대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빈칸 테스트를 진행해 왔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배점이 높은 것들도 중간중간 있지만 땡큐하고 먹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주 확인 테스트 통과 못하면 재시험 또는 그 이후의 기출 문제에서도 서답형 문제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재시험도 서답형 또 그 다음에 매주 확인 테스트도 서답형이죠. 즉 서답형 문제를 계속 대비하다 보면 이렇게 유사한 유형으로 또는 조건까지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물론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무수히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요런 유형 내가 봤었어 라고 요런 감정을 느낀다면 시험장에서 알아먹을 수가 있다면 성공적인 서답형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뭐 객관식까지도 허생전, 뭐 결말 묻는 문제 또는 인물의 특성 묻는 문제 같은 것들 기출문제 충분히 학생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영훈이 뭐 역사 누리반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음운변동 문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적중 문제로 사실 문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말고사 때 배우게 될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알고만 있다면 제대로 암기하고 이해하며 그 다음 기출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풀어낸다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기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과정만 따라와 줬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실수만 없었다면요. 총평하자면 서답형이 관건일 것이다. 90 초반 정도로 1등급이 구성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 지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문의 길이, 본문 자체 또는 선택지 길이 또는 보기 박스 서답형 조건들 그런 길이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컨트롤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 객관식 및 서답형 시간 배분 연습까지 반드시 또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대비 방향입니다. 사실 중간고사 대비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라면 조금 더 마인드셋을 확실하게 다잡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4단원이 기말고사 예상 범위 4단원이 문학작품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의 원리에 따른 일관된 분석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장문고를 포함한 동일한 교과서 다른 기출, 여기서의 기출 문제는 객관식과 서답형이 적절하게 동일한 비율로 일정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편에서 자, 본문과 학습활동 지문, 즉 제가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 필기를 쫙 걷어가지고 마지막에 직전 수업 때 학교 수업 필기와 제 수업 필기되어 있는 것들을 뿌리기도 합니다. 즉 그만큼 학교 수업 필기가 일단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 확인 테스트 제시험은 서답형으로 될 때까지 제시험이 제시험까지 최대한 그래도 장문고 유형의 서답형과 유사하게 제작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 나갈 것이고요. 마지막 5번이 모의 중간고사인데 앞에서 말했던 객관식 서답형 시간 배분 연습이 바로 5번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지금 중간고사 때는 최대 3회까지 진행했습니다.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각 회차마다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1차 때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다면 2, 3차 때는 이렇게 전략을 바꿔봐야겠다. 점점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나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암기하고 기출문제만 풀고 오답만 했다면 딱 시험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제 손필기 자료를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뿌린다거나 또는 이런 게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서답형으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2회차 문제 구성이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데 편집해가지고 철저하게 장문고 문제수, 객관식 몇 문제, 서답형 몇 문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장문고 유형에 유사하게 2차 그리고 3회차까지도 기출문제 풀이까지도 한번 진행을 하면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6주차부터 8주차 정도까지요. 자, 보시면 수업 구성으로는 뭐 1에서 5주 정도까지는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겠지만 개념 분석 또는 개념 암기 위주로 진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중간중간 들어가는 외부 작품들 학교 진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개별 문제, 기출 문제 오답하고 모의 중간고사를 쭉 실행하며 마지막 수업 때는 제 필기와 학교 선생님 필기본으로 같이 한번 총복습, 마지막으로 뭐 기출문제 풀이, 직전연도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것들도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라든가 과제 수행 같은 것들은 매주 피드백이 문자가 진행이 되고요. 전달이 되며, 자, 그 다음 혹시나 뭐 빠졌다거나 내가 좀 더 수업을 듣고 싶다는 게 있다면 복습 영상 같은 것들도 제공됩니다. 자, 강좌는 일단 다음 주 11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가 정규 수업이고요. 그 이후에 반드시 클리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더라도 화목금 중에서 강사와 개별적으로 클리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반드시 한 3, 4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 필요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장문고 내용편 개념 교재와 기출, 즉 객관식 서답형 구성되어 있는 문제편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간지도 배포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저랑 같이 한번 나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리를 습관을 자신의 실력을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결과로 풀어낼 수 있게끔 학생들 옆에서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